나비님, 유로와 달러 예나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달러 같은 경우 매수를 계속 하기는 두려운 레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지금 달러 yen 같은 경우 지금 쭉 주간으로 저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원달러 yen, GBP, 그 다음에 위안화, 그 다음에 호주 달러, 그 다음에 유로 달러 이걸 지금 다 그려넣어 매주 보고 있는데 보면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지금 이번 주도 보시면은 단기금리는 엄청 이 보라색이랑 이게 단기금리들이거든요. 5.3%, 5.4%대 핑크랑 이거 두 개가 단기예요. 그 다음에 2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지금 파란색하고 이 두 개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움직임의 변동폭들이 단기는 엄청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 부분에선 정책금리랑 수급 때문에 엄청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침체할 때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커런시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주식회사, 일본이라는 주식회사, 중국이라는 주식회사가 돌아갈 때 그거에 대한 가치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섞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달러 강세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터닝 포인트나 아니면은 이게 그 추세가 확 바뀌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면은 그 포인트 언젠가 하면,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리는데도 달러가 계속 강세를 못 가는 거죠. 원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못 가는 경우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거 금리 계속 미국 올리는데 달러가 강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뭔가 어딘가 찌그러지겠구나. 그러면 환율이 찌그러질까? 아니면 이자율이 찌그러질까? 라고 생각하면 환율이 제일 빨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그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롱텀 트레이딩 하는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실제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 매번 올 연초서부터 계속 이제 미국 약간 베어리시하게 보는 침체 쪽이나 저금리 상으로는 유지 못해. 그리고 인플레이션 못 잡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용은 나빠지면서 실업률 높아져서 결국은 이제 페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틀린 거지만, 틀린 건데,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틀려진 거예요. 고용이 계속 좋으니까. 예. 그래서, 고용 계속 강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생각보다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라는 거고, 근데 그 떨어지는 거에서 핵심적인 거는 에너지 가격들이랑 뭐 중고차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이것도 공급망 이슈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것저것 고려해 보고서 테크니컬이랑 비교를 해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 달러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그러나 뭐 옌 달러가 160, 170 가야 되고 원 달러 막 1500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가게 만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펀더멘탈도 부담스럽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화로 뭐 1250원? 뭐 이런 정도 레벨, 1200원 좀 근처까지 가더라도, 그럼 1200원하고 1400원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레인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옌도 마찬가지로 레인지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두 개의 레인지로 봤을 때 원화보다 엔화가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버핏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일본 반도체 회사들한테 투자를 계속 하고 걔네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장 새로 짓고, 우리는 공장 새로 짓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에다가 다 공장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보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엔화는 강할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은 원화 대비로는 둘 다 똑같이 달러가 약세가 되건 달러가 강세가 되건 간에 원옌으로 잡아놓으면은 둘 다 크로스니까, 그러니까 이종통화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만 좋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좋으려면 삼성전자 수출이 왕창 늘어나서 뭐 원화를 갖다 계속 누가 더 이제 사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매수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 상태. 달러를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러 팔고 원화를 사야 되는 상태가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하고,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 만들고 거기서 물건 만들고 미국에 수출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반도체 공급망을 만든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비 한국이랑 생각하면 일본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엔화랑 비교해보면 솔직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이 나쁘다고 다 얘기를 너무 심하게 있는 상태인
에다가 거기다가 인플레가 죽지 않는 상태가 아직도 미국 대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고점 찍고 유럽은 어느 정도는 더 금리 부분이나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유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강세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저는 들어요. 유로 같은 경우는. 호주 달러는 일단은 커머디티가 약세여서 그냥 별로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중국은 그냥 현재로 보면은 경기 계속 나쁘다 그러니까 약세인 거죠. 원천적으로는.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예, 침체가 맞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어쩌다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유럽은 그 활동성, 그러니까 활력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막 이제 시위 일어나는 것들도 보면 어쨌든 연금이 됐건 결국은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시위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성장성이 있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죠. 그치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환율만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 경기에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로가 막 약세로 완전히 전환돼서 뭐 깨박나고 이럴 것 같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엔화나 유로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레인지장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매수 매도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원yen 같은 거 포지션 잡는 게 오히려 더 이지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